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건강 뉴스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혹은 스스로에게서 불쾌한 입냄새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위생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입냄새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에 심각한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특히 입냄새가 심하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3가지 질병과 이를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음식 치료법과 운동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잠재된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입냄새가 심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3가지 주요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강질환입니다.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충치, 잇몸병 즉 치은염이나 치주염, 그리고 사랑니 주변 염증이나 구내염은 구취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입안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악취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병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때 발생한 염증 물질과 세균이 입냄새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만약 이러한 구강 질환을 방치한다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고,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 다른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잇몸 출혈이나 구취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녹아내려 결국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타고 심장이나 폐, 뇌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병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는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올바른 칫솔질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소화기 질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은 위산이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냄새가 역류하여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위에게 불쾌한 냄새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 이상으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때 역류된 위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신물이 넘어오는 불쾌한 느낌과 함께 특유의 시큼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위장 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나 위 기능 저하로 인해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나 냄새가 입으로 올라와 구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 질환을 방치하면 만성적인 소화 불량은 물론 식도암이나 위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지속되면 식도 점막의 변형을 가져와 발해식도라는 전암성 병변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식도암의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역시 만성화될 경우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냄새와 함께 속 쓰림, 소화 불량, 복통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만성신부전이나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입니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특유의 입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여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요소나 크레아티닌과 같은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혈액을 통해 폐로 이동하고 호흡 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요독증성 구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아세톤과 같은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과일 향의 입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하면서 케톤체라는 물질이 생성되고, 이 케톤체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신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신작, 이식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당뇨병은 신경병증, 신증, 망막병증,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즉,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냄새를 줄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음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을 통해 입냄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여 입안의 박테리아와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구강 건조를 예방하여 입냄새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자기 전에도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딸기, 키위, 피망 등은 입안 환경을 박테리아가 살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는 잇몸 건강에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구강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과, 당근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을 닦아주는 자정작용을 하며 침 분비를 활성화시켜 구취 유발 물질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무설탕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구취를 유발하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K12와 같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는 구강 내 구취, 원인균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파슬리, 민트와 같은 허브나 녹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파슬리의 풍부한 엽록소는 구취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녹차의 카테킨 성분 역시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카테킨은 항균 및 항염 작용으로 구강 내 유해균 번식을 막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강도 훌륭한 구취 억제 식품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살균 및 항염 작용으로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커피와 알코올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하므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 또한 구취 유발 물질인 황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섭취 후에는 구강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을 통한 입냄새 개선법입니다. 운동은 직접적으로 입냄새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켜 간접적으로 입냄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산소 운동은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 구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깊어지면 폐를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는 곧 몸속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독소 배출에 이롭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여 구강 내 염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구강 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이는 잇몸병이나 구내염과 같은 구강 질환으로 이어져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침 분비 감소를 막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개선은 입냄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칫솔질은 물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혀 클리너로 혀 표면의 백태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꼼꼼한 양치질과 함께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 기반의 구강 청결제는 살균 효과가 뛰어나 구취 유발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구강 청결제는 칫솔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관리하여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작 운동 부족은 침 분비를 감소시켜 구강 건조를 유발하므로 의식적으로 씹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거나 설탕이 없는 껌을 씹는 것도 침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침 분비를 억제하고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구강 호흡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수면 밴드를 사용하여 입안 건조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마니박의 건강정보 TV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